자, 2018년도 10월 12일 코인업TV 2부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미매 그리고 차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 트레이딩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순시력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애널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2부의 이제 시작은 업비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다양한 거래소에서 아직 메이저 거래소 중심,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가 굉장히 관건이죠. 작년에 불마켓을 만들었던 그 중심, 작년의 키워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업비트이기 때문에 업비트의 이제 신규 재개가 굉장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연말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를 봐야 되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식들을 접하셨겠지만 이제 빗썸이 매각이 됐죠.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있고, 비트파이넥스가 지금 이제 원화 입금이 조금 문제가 있는 뭐 등등등의 이유로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고, 그것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하락도 했고, 현재 국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사실은 메이저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보다는 업비트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 상황이 전혀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고, 이곳에서 수익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의 이제 방송에서 좀 재미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업비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크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재미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정연분들한테는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어떤 코인이냐?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머큐리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셀러문, 실제로 그런 짤들이 스크린샷 캡처를 한 패러디들이 이제 돌아다니곤 했었는데, 일본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올해 눈에 띄었던 반등들, 그때 단타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800원대만 이렇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300원대군요. 300원대. 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머큐리가 갈 수 있는 라인, 작년 연말에 2,000원까지 갔었던 코인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20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20토막이지 10월 8일, 즉 4일 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는 78원이었습니다. 80원대. 어마어마하게 전고점 대비 많이 손해를 지금 홀더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코인인데, 지금 되게 재미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기에는 방송화면으로는 좀 작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확대하면 재미난 과정을 설명드리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타협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라인대가 지금 횡보하던 라인입니다. 특별할 것 없이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1파, 2파, 3파, 4파, 엘리아파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지만 패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패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서 상승을 했을 때 이 부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요 상승이거든요. 처음에 약간 이제 움찔하는 것은 그 전에 비트코인이 그쵸?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원화들이 다 회복하는 시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상승 이후에 큰 조정 없이 구축을 하다가 잠깐 떨어졌으나 그 라인에서 매집들이 일어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0월 12일 이전 펌핑이 있기 전에 4번의 매수세가 파악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게 매집을 하는 정황으로 파악되는 시점은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뭐 엄청나게 펌핑이 된 것은 아니지만 매수 이후에 바로 매도로 가라앉는 전형적인 그리고 실제 거래량도 좀 의미가 있고 정적인 흐름 가운데 비트코인이 완전히 하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수 거래량으로 횡보선에서 잠깐 움찔거렸다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두 번의 큰 파동. 보통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매집 정황을 파악을 하고 단순 일시적인 어떤 설거지 차트 중에 하나지만 펌핑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재미난 이유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던 시점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두 번의 웨이브까지 보고 요거 봐라 재밌다. 자, 뭐가 재밌냐면 완벽하게 고점을 한번 상방을 찍고 나름 고점을 찍고 펌핑이 들어와서 고점을 찍고 나서요. 아주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고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죠. 이게 뭐가 재미난 것이냐. 보통 이런 차트를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첫째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급속한 상승은 급속한 하락이 온다.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따라오실 수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맞나요? 급한 조정은 또 반등이 오고 급한 반등은 급한 조정은 피할 수 없다. 급한 조정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막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단타 치시는 분들 지금 사면은 이거 더 엄청 올라가겠구나. 다음 상승분을 예측을 해서 막 매수들이 이제 붙는 거죠. 근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지점에서 또 막 고꾸라져. 그러면 단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생명이죠. 물리는 일이 많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타가 아니죠. 바로 묶게 되면 홀더로 강제로 되거나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본인들이 정한 손절 라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한 거래량보다 매도하는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매수한 거래량 대비 매도량이 조금 오히려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해야 되는데 가격은 아예 펌핑 전 수준으로 아예 극심하게 다운돼가지고 여기서 사신 분들 정리 못하신 분들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거래량은 매도량은 잡힌 것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일어났다. 그거는 세력도 물린 거 아닌가요? 아니면 돈이 많은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머큐리 호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오피셜로 나온 머큐리 호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이 물려는 뭔가 어떤 거대한 자본금이 물려서 여기 빠져나기 위해서 마저 정리하기 위해서 반등을 한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매도량이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번 더 같은 패턴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매수량이 훨씬 많다라는 것. 이것은 오피셜로 나타나지 않는 머큐리의 호재가 지금 없지만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분석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제 추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아주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VIP, 즉 정회원분들한테는 방송 전에 110원 이전에 이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10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서 110원이 넘기 전에 매수들,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위험도가 있지만 위험도 전체에 총 3단계 위험계 중에 위험도 하나 정도 있지만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라 라고 했는데 방송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14원까지 갔다가 다시 일부 조정을 바꾸는 모습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눈여겨보실만 하고 단타로 보시는 게 좋죠. 당연히 단타로 보시는 게 좋고 지금 매수 구간, 매도 구간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큰 웨이브가 올 수 있겠다. 매도점을 잡으실 때에는 110원 이내에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머큐리가 버티게 되면 더 확실한 것이지만 가격 방어가 안 되고 그냥 흘릴 수 있습니다. 자, 흘렀을 때에는 110원 이내에서 이제 매수 준비를 하다가 흘렀을 경우에는 100원이 붕괴되는 순간부터는 의미가 없죠. 바로 96원 정도가 다음 지지선이 되고 그 다음이 90원 아래입니다. 90원 아래가 되면 거의 다시 이 모든 펌핑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필히 매수하실만 하죠. 하지만 가능성이 낮습니다. 매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90원 아래에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100원 아래, 즉 96원이 두 번째 매수 구간이 될 것 같고 첫 번째 매수 구간은 자율적으로 하시되 110원 이내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110원을 넘었기 때문에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시기에 3원 정도 차이는 감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본인들 개인의 판단입니다. 들어오셨을 경우에 매도점은 첫 번째 1차 매도점은 13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매도점인데 두 번째 매도점은 150원입니다. 그리고 150원이 돌파가 됐다라는 것은 세 번째 상승 웨이브가 왔다는 것이고 제 예측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론 익절해서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최소 일부 물량은 남겨놓으시고 또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어차피 공격적인 픽에 들어왔으니까 아예 전체 물량을 150 싸움이 만약에 넘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200원 싸움까지 쭉 유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머큐리가 상당히 좋은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아직 가치 투자가 이제 효과를 보기에 아직 적합한 시장 상황, 즉 안정적인 규제와 투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된 제도권화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들의 하나하나의 기술적인 백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머큐리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으로서의 가치 나쁘지 않은 코인입니다. 엄청 이오스라든가 등등등 유수의 코인들과 비교할 건 당연히 못 되죠. 못 되지만 머큐리 코인이 상당히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코인인데 지금 되게 최근에 재미난 움직임들을 일주일 새에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본 기준뿐만 아니라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매집분들로 볼 수 있는 것, 즉 여러분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피를 친 분들이 이미 상승이 끝나고 굉장히
많이 펌핑된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 큰 웨이브가 마운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담보하는 매수 추천이 아니었고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에 자금을 일부 돌리실 수 있는 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붉은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붉은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현상 자체는 비트코인의 어떤 확실하지 못한, 오히려 비트코인이 참 잡스러운 알트코인, 스캠코인처럼 움직이는 안타까운, 그만큼 비트코인을 둘러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쥐고서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거죠, 사실. 그렇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알트코인이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업비트에서 메이저 코인들이 좋은 회복력,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은 시장의 어떤 짧지만 10월, 11월, 12월이라고 하는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작년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회복세, 반등세장이 나타날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그런 지표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꽈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까지 붕괴되고 차트상으로 6,000달러까지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수한 물량이 있더라도 그것을 당장 손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홀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말간 그리고 오늘 새벽간에 6,400달러 선에서 막히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그냥 6,000달러까지 추가 조정이 발생하는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이지만 단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올해 연말 장세까지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트코인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0달러까지 싸우면 결국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UK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느낌들로 이러한 분석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플랜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코인빗에 덱스코인이 상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가지고 방송 툴을 킨 상태에서 방송 플랫폼 툴을 킨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켜질까 렉 때문에 과부하로 우려가 돼서 이게 켜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켜볼까요? 자, 5원에 상장을 했는데 자, 켜지는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5원에 상장을 했는데 바로 그냥 렉이 걸리네요. 지금 5원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 시장가 기준으로 65원입니다. 6시에 상장을 했고 지금 10시 4시간 만에 13배가 올랐습니다. 1300%인가요? 1400%인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조정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일단 단기적으로의 조정을 좀 받았어요. 한 2시간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또 막 올라가고 있는데 덱스코인이 이제 코인빗에서 지금 코인빗의 상황을 살펴볼 때 뭐 어떤 분들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다른 코인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덱스코인은 다를 것이다. 자기 새끼인데 안 키워주겠냐.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불과 아직 하루도 안 지났죠. 지금까지의 스타팅을 봤을 때 12시 넘어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할 재미 또는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만 주말도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4시간 동안만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뭐 13배니까 거래소 코인 뭐 나중에 물량 푼다고 했는데 지금 안 풀었을까요? 에이, 저는 뇌피셜이지만 이것은 다른 메이저 거래소들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코인빗이라면 충분히 이득 많이 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젤로리다라든지 킨이라든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완전 설거지 이벤트 물량 다 일반 투자자들 떠넘기고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물론 단타 성공하신 분들은 재미를 보셨겠지만 너무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투기의 성질을 제대로 보여줬었죠. 자, 렉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지금 모바일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서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덱스코인을 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코인빗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코인빗 방송 툴을 킨 상태에서 보려고 하니까 지금 관심이 지대하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열리지를 않으니 자, 우리의 업비트 들어가서 업비트 말고 그냥 이 구글 메인 창 괜찮네요. 구글 메인 창에서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빗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피처링으로 그 외에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도 다 이러한 루트, 코인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자, 코인빗은 첫 키워드가 킨입니다. 킨 코인으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킨 코인의 엄청난 펌핑과 수익률 달성을 열매 삼아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자, 제가 예전 방송에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크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끌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을 끌고 오기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수익 달성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거둘 수 없는 업비트와 빗썸, 메이저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 때문에 힘을 못 피던 그 시즌 모든 중소형 거래소들이 앞다투어서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펌핑시키고 그래서 거래소 코인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어쨌든 코인빗은 거래소 코인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킨 코인으로 그런 물꼬를 텄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제한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코인인데 시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코인으로 만들어버렸던 펌핑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소 코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대적인 이벤트라 부르고 설거지라 씁니다. 설거지라 쓰고 부제로는 조금 더 멀끔하게 매너 있게 손바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덱스가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단 두 개. 거래소의 이익이죠. 뭐 거래소의 대표의 이익일지, 거래소 대표의 사모님의 이익일지, 거래소 핵심 관계자들과 유착되어 있는 최상위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뭉뚱그려서 거래소의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유동자금 확보. 즉 유저들이 떠나지 않도록. 왜 떠날까 걱정을 할까요? 입출금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출금을 열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은 빗썸도 마찬가지고요. 입출금 제한 조치를 한 모든 거래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열어야 돼요. 왜?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통화를 지향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죠. 시세가 어느 한쪽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역프리미엄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을 개발한 개발진들이 또 그것을 못 냅두죠. 한 거래소에서 독점해서 시세를 가지고 교란을 하게 되면 그 코인의 이미지 또는 코인의 수량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면서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인 개발자들의 이익에도 또 배척되기 때문에 오픈할 수밖에 없다. 오픈을 하게 되면 신규 거래소가 펌핑이나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위험하기도 하지만 나오니까 이제 유동자금들을 내 회원들을 팬들을 모을 수 있었는데 이거 없으면 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업비트로, 빗썸으로, 바이낸스로 각자의 메이저 거래소 또 다른 아니면 달콤한 과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벤트를 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건너뛰고 덱스를 준비한 겁니다. 바로 거래소 코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코인빗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 자금을 여기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덱스 코인이 이제 기대가 되었고 사전 채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전 채굴을 실제 성공한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고요. 있다 하시더라도 물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5월에 상장된다고 공지를 했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어떻게 상장될 것인지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롬TV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0.145원에 상장한다는 것을 5원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즉 0.145원 내가 상장하기로 공지한 유저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그것은 정말로 하긴 해야 되는데 수량에 제한이 없다. 손톱만큼이라도 공시한 가격으로 해놓고 나머지를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를 걸어놔도 형식을 갖췄다. 이런 거기 때문에 덱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5원부터 했던 것이 바로 40원대부터 거의 시작되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첫 번째 덱스 코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슈퍼컴퓨터를 쓰실 거 아니면 양자 컴퓨터를 쓰실 거 아니면 매수 성공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들 말고도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60원대니까 이때 샀어도 이득 아니냐.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우리 너무 위험한 기면 아니면 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결과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위험하니까 조정이 이제 들어왔을 때 한풀 꺾였을 때 하루 정도 그냥 냅두고요. 내일이나 이제 주말 사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덱스가 충분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격이 6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조정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손바꿈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지지선이 확실히 구축됐다라고 보여진다면 덱스코인은 그 다음부터 지금은 상장했을 뿐인데 앞으로는 백서를 어쩌고 소각을 어쩌고 또 뭐 있습니까? 바이백을 어쩌고 등등등 다른 배당 거래소도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오픈했던 경쟁사 비트소닉 같은 경우에도 비트소닉 코인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코즈, 유아이오, 캡 전부 다 가격의 상승률로만 봤을 땐 다 성공을 했죠. 그리고 조정이 오면서 무너지면서 몰락을 하면서 항상 요런 이벤트들을 했었고 다시 가격을 더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떨어진 것을 잠깐 잡아 올리던가 그리고 나서 다시 몰락의 길을 갖는 쇠퇴하는. 근데 이제 지금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사를 살펴드렸지만 지금 이 덱스코인이 이제 마지막 지금 당장 봤을 때 당장 올해 장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요걸 봤을 때는 조정 뒤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처음에는 들어가지 마셔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덱스코인 자체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자. 덱스코인은 그냥 버리고 다만 덱스코인에 오르는지 내려가는지 차트의 시세만 체킹, 모니터링을 하면서 덱스코인 대신에 롬TV를 중심으로 한 같은 거래소 내 다른 알트코인들 전 대표적으로 롬TV를 말씀드리고 있죠. 16일날, 19일날 두 번에 걸쳐서 보유 물량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물량의 50%씩을 롬게임이라고 하는 코인을 에어드랍하는 스냅샷이 찍힙니다. 그럼 스냅샷 전에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다만 문제는 뭐다? 다만 문제는 지금부터 오르는 것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16일, 19일 날에는 가격이 그 전에는 오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오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부터? 지금부터냐? 아니면 어디서부터 오르는 것이냐? 그리고 스냅샷이 하고 나면 롬코인, 코인제스트의 롬코인을 제가 분석드렸던 것처럼 자, 롬코인과 롬TV, 롬게임은 다 다른 코인들입니다. 롬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먹튀, 즉 급격한 스냅샷 직전에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오는 투기성 자금들, 단타 자금들이 스냅샷 찍기 전에 익절하고 나가버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코인제스트에서 나눠가지고 스냅샷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름 머리를 썼다. 물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롬TV 같은 경우에도 코인빗의 롬TV입니다. 롬TV도 여러 거래소에 있습니다. 코인제스트에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 두 스냅샷 전에 이제 털고 나오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롬TV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덱스코인이 오를 때에는 롬TV 코인의 자금들도 이탈을 할 것이니까 떨어지겠죠. 그때 저점을 잡으시고 덱스코인이 조정이 오거나 엄청난 하락이 올 때에는 오히려 이 자금들마저도 롬TV에서 상승하는데 이런 또 확실한 고정되어 있는 호재 롬게임이라는 코인이 무술모 앞으로의 활용 가치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거래소 상장이 거의 확정적인 almost 거의 확정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보시는 것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대응 방법들 말씀드렸고 오늘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오늘 0점 아까 얼마에 잡았죠? 정혜원 분들한테 0.14원, 13원대 잡아서 0.17원대에 매각을 했었죠. 한 20% 조금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타 마무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건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12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에서의 비트코인의 방향과 전체적인 원화 알트코인들 보유하고 계시는 물량들은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머큐리 코인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뭐 비트나루에 있는 코인들도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좀 익숙한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코인빗의 롬TV 역학관계의 덱스코인과 역학관계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롬TV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방송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